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거울 속의 여인입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작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초반의 영국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른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선도적으로 주창한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사회적 계급 관계를 비롯한 인물의 외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대의 일부 작가들을 유물론자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 객관적 외향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서 삶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작가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삶의 내면, 곧 쉽게 포착하기 힘든 의식과 감정의 미묘하고 섬세한 변화와 흐름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며, 이는 곧 20세기 초 영국 소설의 기법 혁신의 근간을 이룹니다. 평가였던 부친의 서재에서 독학한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동생을 통해 당대의 지성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런던의 블룸즈버리에 위치한 그녀의 집에서 주로 모이던 이 일군의 지성의 그룹은 훗날 영국 사회의 진보적 운동에 이르게 담당하는 블룸즈버리 그룹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작가였지만 개인적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모친의 사망 이후 시작된 정신질환은 평생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60세가 되던 1941년 그녀는 임박한 발작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집 근처 우주강으로 걸어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로는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란도, 세월 등이 있고, 선구적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여성론적 입장을 피력한 강연 문집인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자기만의 방인데, 대표적인 페미니즘 에세이로 지금까지도 성별에 관계없이 대중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작품은 그녀의 단편소설인 거울 속의 여인입니다. 작품은 타인의 눈으로 거울을 보았을 때 정작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중심 인물이 2명으로 나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든 작품의 주요 인물인 이사벨라 부인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생활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빈곤합니다. 타인이 이사벨라 부인을 바라볼 때와 정말로 그녀 스스로 오롯하게 존재할 때는 달랐던 것이죠. 이사벨라 부인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행복한 여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녀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품 내내 이사벨라 부인을 생각하던 화자가 거울 속에서 만난 이는 이사벨라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작품 속 거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보았을 때 화자는 거울 안에 담긴 것들조차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현관홀의 탁자와 해바라기, 그리고 정원으로 난 오솔길이 있었는데요. 거울 속에서 양극단에 놓여 서로를 마주보던 탁자와 해바라기 오솔길은 화자의 시선에 따라 상반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은 정신없이 움직이며 마치 곧 죽어갈 사람의 들숨과 날숨에 가까웠다면, 다른 한쪽은 황홀감에 빠져 누워있는 모양새였죠. 보통은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것들에게서 생명을 축적하고 다시 세상을 헤쳐갈 원동력을 운용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품 속 화자는 정적인 것들에게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작품 밖 세상에서도 우리는 작품 속의 거울을 만나고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거울들을 만납니다.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언제든지 쉽게 타인의 정적인 화려함에 빠져들게 합니다. 멈춰있는 것들에게서 황홀감을 느꼈던 작품 속 화자처럼
우리는 인스타그램 속 멈춰있는 타인을 동경하고 갈망하죠. 지난 2021년 10월 23일자 방영된 SBS 사회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나비약과 뼈말러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어느새 길들여진 타인의 기준에 본인을 맞추느라 정작 내면의 비명을 듣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유행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던 타인의 기준을 따라간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움직이는 손안의 작은 세상에서 타인의 기준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타인에게 맞춰진 미의 잣대에서 기대와 다른 스스로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너지는 타인의 화상만큼이나 빠르게 좌절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마다 다른 삶의 궤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른 인생의 궤도를 걷지만 평균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도태 불안감에 휩싸인 어린 청춘들이 타인의 삶을 가늠하고 부더니도 타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마는 것이죠. 작품 속의 하자 역시 이사벨라 부인에 대한 동경에 가까운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정작 그녀의 고독함이나 세월에 대한 버거움 등은 알지 못합니다. 화자는 작품 마지막에서야 처음부터 경고했던 거울의 존재를 통해 이사벨라 부인의 허상과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내려다볼 것인지 아니면 오롯한 스스로의 눈으로 타인을 마주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풍족한 삶은 온전히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울프의 거울 속의 여인, 우리가 만난 거울 속 여인들이었습니다.